윤 대통령 어제 최후 진술 이후 그동안 헌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정치권의 움직임도 여러 기류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뉴스더 코너에선 정치부 김아린 기자와 변론 종결 이후의 정치권 기류 자세히 짚어봅니다. 자, 김 기자, 대통령실부터 뭔가 기류가 확 달라졌다는데 정책 관련 브리핑도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완전히 중단됐던 언론 브리핑이 거의 석 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물론 현안이 아닌 저출생 정책 관련 내용이긴 했지만요. 고위 관계자가 카메라 앞에 섰다는 자체만으로도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어제 최후 진술의 핵심이 임기 단축 개헌이 맞다는 설명과 함께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까지 밝혔고요. 주말 비서실장이 주재하던 수석 비서관 회의, 실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계엄 사태 이전처럼 매주 열기로 했습니다. 네, 뭔가 이게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취지 같아요. 윤 대통령도 어제 직무 복귀를 전제로 임기 후반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곧바로 보조를 맞추는 모습인데 이건 어떻게 해석됩니까? 네, 정책 관련 브리핑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한다고 하고요. 사실상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전제로 업무 정상화에 나선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번 주말 3.1절 집회를 계기로 윤 대통령 지지층 결집이 최고조에 다다를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대통령실이 적극적인 태세 전환에 나선 것도 이번 주 보수 결집 시나리오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당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지 좀 다른 대목이 있습니다. 대통령실과는 기류가 조금 다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곧바로 대선 체제에 돌입해야 하는 여당의 사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헌재 재판 진행 과정 등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내왔던 여당 지도부 기류가 조금 바뀌는 모습인데요. 오늘 당장 지도부 일정부터 보면 충남과 호남 지역의 당협 광역 기초의원 연수 현장을 간 게 있었고요.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요, 어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방청을 간 건 어느 정도 상황을 정리하는 차원이라면서요. 앞으로 대통령 관련 메시지보다는 지지층 결집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개헌 발언을 고리로 당분간 개헌을 이슈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제 개편과 4년 중임제 등으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면서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가정이긴 합니다만 조기 대선에 대비해야 하는 잠룡들, 여권의 잠룡들, 메시지 변화가 불가피할 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한 인터뷰에서요. 대통령의 말에 공감은 한다고 했는데 선택한 수단은 무리수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중도층 이탈 흐름이 나타나는 상황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늘 그 저서에서 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공식 활동을 하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한 선을 그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 주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행동도 좀 다른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야당은 그런 고민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대통령 파면을 내세우고 조기 대선 모드에 들어간 만큼 단일 대우가 유지되곤 있지만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변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대표가 한 달 뒤에 2심 선고를 받게 되는데 만약 다음 달 중순에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한창 당내 경선이 진행될 시기에 2심 결과를 받아들게 됩니다.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다면 민주당 경선은 물론 향후 정치권 움직임에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민주당에서는 대법원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후보가 누가 될지는 대충 정해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여권에서 어떤 식의 이 행동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군요. 변수가 많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